여러분, 절대 모르고 지나치면 안 되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홍삼 드시면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4월부터 5월까지 딱 2달만 먹을 수 있는 이 채소에 홍삼보다 무려 6배나 많은 사포닌이 들어있습니다. 농촌 최신 연구 결과입니다. 바로 두릅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어떤 분들에게는 두릅이 보약이 아니라 독약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서울대병원 신장맥과 연구팀이 경고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두릅이 홍삼보다 효능이 뛰어나다니요. 그런데 국립농업과학원에서 3년간 국산 참두릅을 분석한 결과 사포닌 배당체가 인삼의 최소 3배에서 최대 600배까지 더 많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데쳐서 먹어도 사포닌이 거의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께 두릅의 놀라운 효능과 반드시 조심하셔야 하는 분들, 그리고 효능을 6배 더 높이는 섭취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두릅이 면역력을 높이고 암을 예방하는 원리. 둘째,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당뇨를 예방하는 과학적 근거. 셋째, 절대 두릅을 먹으면 안 되는 3가지 경우. 넷째, 두릅의 효능을 높이는 조리법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 마지막으로 두릅을 안전하게 먹는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두릅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4월부터 5월까지 딱 이 시기가 아니면 신선한 두릅을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산나물의 제왕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옛 어르신들께서는 봄에 두릅 한 접시면 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버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두릅이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두릅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면역력을 높여서 암을 예방한다는 건데요. 혹시 명절 때 부모님께 홍삼 선물 많이 하시죠? 홍삼이 왜 좋을까요? 바로 사포닌 때문입니다. 사포닌은 우리 몸의 기력을 회복시키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릅에도 사포닌이 있는데 홍삼보다 훨씬 많이 들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두릅의 사포닌을 인삼이나 홍삼과 비교했을 때 최소 3배에서 최대 6배까지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시장에 가서 1,000원짜리 두릅 한 봉지 사면 홍삼 한 뿌리보다 효능이 좋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두릅을 데쳐서 먹는데 영양소가 파괴되는 거 아닐까요? 다행히도 두릅의 사포닌은 조리 전과 후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끓는 물에 데쳐도 사포닌은 거의 감소하지 않습니다. 다른 채소들은 데치면 영양소가 30% 이상 빠져나가는데 두릅은 조리에도 영양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포닌이 우리 몸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할까요? 두릅을 먹으면 사포닌이 우리 몸의 다양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우리 몸속에는 매일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세균을 막는 경비병들이 있습니다. 바로 면역세포들인데 겨울 동안 추운 날씨와 미세먼지로 많이 지쳐 있습니다. 사포닌은 이 지친 경비병들에게 에너지를 주고 다시 활발하게 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면역력이 젊었을 때보다 절반 가까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감기 한 번 걸려도 회복이 느리고 폐렴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 두릅 같은 자연식품으로 면역력을 챙기면 병원 신세를 덜 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포닌의 효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거는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두릅에 포함된 사포닌이 폐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예방 효과가 있으며 항염증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사망 원인 1위가 암입니다. 10명 중 3명이 암으로 돌아가십니다. 암세포는 사실 우리 몸에서 매일 수천 개씩 생깁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면역세포가 이 암세포들을 매일 잡아서 없애줍니다. 문제는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세포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릅의 사포닌은 면역세포들을 깨워서 암세포를 더 잘 잡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게다가 항염증 효과까지 있어서 만성염증으로 인한 암 발생 위험도 낮춰줍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 당장 마트나 시장에 가서 두릅을 사와야겠다는 생각 드시죠? 그런데 잠깐만요. 두릅의 효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효능이 더 놀라운데요. 바로 혈관 건강에 아주 좋다는 겁니다. 나이 들수록 혈관 관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혈관은 우리 몸의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이 고속도로가 막히면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이 찾아옵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포닌도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몸에 너무 많이 쌓이면 안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콜레스테롤은 마치 수도관에 끼는 물때와 같습니다. 사포닌은 우리 장 속에서 콜레스테롤의 손을 꽉 잡아서 콜레스테롤이 몸속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콜레스테롤이 장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포닌이 문지기처럼 서서 통과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러면 콜레스테롤은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사포닌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걸 감소시킨다고 밝혀졌습니다. 동맥경화는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병입니다. 60대 이후 10명 중 7명이 동맥경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분들 대부분이 동맥경화 때문입니다. 또한 두릅에는 콜린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혈중 지지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도와 혈관에 쌓인 노폐물을 배설해줍니다. 여러분 주변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약도 중요하지만 음식으로 관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약은 증상을 조절할 뿐이지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하거든요. 두릅 같은 자연식품을 꾸준히 챙겨 드시면 약의 용량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효능을 말씀드릴 차례인데요. 바로 당뇨 예방에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우리나라 30세 이상 7명 중 1명은 당뇨병 환자입니다. 당뇨병 전 단계까지 포함하면 무려 2천만 명에 육박합니다. 당뇨병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예고 없이 덮치는 합병증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하시는 분들이 한 해에 수천 명입니다. 투석받으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당뇨 때문입니다. 두릅은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되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두릅의 풍부한 사포닌은 우리 몸속 인슐린인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이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인슐린은 열쇠와 같습니다. 혈액 속에 있는 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으려면 세포의 문을 열어야 하는데 인슐린이 바로 이 문을 여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두릅이 혈당과 혈중 지게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두릅에 함유된 사포닌 배당체가 우리 몸 소장에서 당의 흡수를 늦춘다고도 밝혀졌습니다. 밥을 먹으면 혈당이 쭉 올라갑니다. 특히 흰쌀밥이나 빵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이거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혈관이 손상되고 결국 당뇨병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런데 두릅을 함께 먹으면 당의 흡수가 천천히 되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또한 두릅은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을 만나면 젤처럼 변하면서 당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그래서 식후 혈당이 급등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여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면역력을 높여서 암도 예방하고 혈관 건강부터 당뇨 예방까지. 그런데 잠깐만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좋아 보이는 두릅도 꼭 피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릅을 조심해야 하는 첫 번째 경우는 바로 만성 콩팥병을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콩팥은 한번 안 좋아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 게 바로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근육이 움직이고 심장이 뛰는데 칼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콩팥이 안 좋아지면 우리 몸속에 칼륨이 많아졌을 때 배출하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고칼륨증은 다양한 증상을 불러옵니다. 처음에는 손발이 저리고 근육이 약해지는 증상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특히 무서운 이유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심장마비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두릅에 547mg의 칼륨이 들어있고 데친 두릅에도 391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만성 콩팥병 3기 이상이시거나 투석받고 계신 분들은 두릅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드시고 싶으시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세요. 건강하신 분들께는 칼륨이 혈압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주며 고혈압을 예방하는 좋은 영양소입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릅을 조심하셔야 하는 두 번째 경우는 바로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두릅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K는 뼈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K의 혈액 응고 기능 때문에 여러 질환으로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피하셔야 합니다. 심방세동이나 심장 판막 질환이 있으신 분들 또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예방하기 위해 항응고제를 복용하십니다. 대표적인 약이 와파린입니다.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는 비타민 K의 작용을 억제해서 혈전이 생기는 걸 예방해 줍니다. 그런데 비타민 K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약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두릅은 비타민 K가 100g당 300에서 400 마이크로그램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현재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고 계신다면 두릅을 조금만 드시거나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릅을 조심하셔야 하는 세 번째 경우는 바로 통풍이 있으신 분들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두릅이 통풍에 안 좋다는 이야기는 잘못 알려지고 있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통풍은 주로 엄지발가락 관절에 요산이 쌓이며 생깁니다.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두릅의 퓨린 함량 그리고 통풍을 유발한다는 관련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몇몇 연구에서는 사포닌이 오히려 통풍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포닌이 요산 수치를 낮추고 요산 배설을 촉진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정리하자면 두릅이 통풍에 안 좋은지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통풍이 있으시다고 두릅을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조금씩 드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통풍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음식보다 술입니다. 특히 맥주는 통풍에 정말 안 좋으니 꼭 피하세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두릅의 영양을 더 챙기는 방법부터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두릅을 안전하게 먹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릅 줄기에는 식중독을 유발하는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릅을 생으로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끓는 물에 소금 한 스푼 넣고 두릅을 30초에서 1분 정도 데치면 독성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데친 후에는 찬물에 헹궈서 물기를 빼고 드시면 됩니다. 두릅의 영양소를 더욱더 챙길 수 있는 방법은 두릅을 기름에 볶아서 드시는 겁니다. 두릅에는 비타민 K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비타민 K는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기름이 있어야 소화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기름을 곁들인 조리법이 비타민 K 흡수율을 최소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높입니다. 두릅 100g에 들기름 1스푼 넣고 중불에서 2분만 볶으면 완성입니다.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첫 번째는 바로 들기름입니다. 초장에 들기름을 넣어서 함께 먹어주면 비타민 K는 물론 두릅의 풍부한 플라보노이드까지 알차게 챙길 수 있습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의 염증을 억제해주고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초장 만드는 법도 간단합니다. 고추장 2스푼, 식초 1스푼, 설탕 반 스푼, 들기름 1스푼, 참깨 약간 넣고 잘 섞으면 끝입니다.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두 번째는 바로 달걀입니다. 달걀은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해서 단백질의 질이 좋아 우리 어르신들께 단백질 보충원으로 안성맞춤입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지방과 레시틴 성분이 들어있어서 두릅과 함께 먹어주면 기름의 역할을 해주며 비타민 K와 플라보노이드의 흡수를 높여줍니다. 두릅 달걀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달걀 2개에서 3개를 충분히 풀어서 소금 약간 넣습니다. 데친 두릅에 밀가루를 살짝 묻히고 달걀에 담갔다가 팬에 지지면 됩니다.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세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포화지방이 적게 들어있어서 심혈관계에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두부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콩의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을 보호합니다. 두릅과 두부를 함께 먹으면 특히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두부에는 칼슘이 풍부하고 두릅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K는 함께 섭취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두릅장국 끓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멸치 육수를 먼저 내고 된장 1스푼 반 정도 풀어줍니다. 데친 두릅과 두부를 한입 크기로 썰어서 넣고 한 소금 끓이면 완성입니다. 마지막에 대파와 청양고추 조금 넣으면 더 시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두릅의 놀라운 효능과 주의사항 그리고 올바른 섭취법까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두릅은 홍삼보다 3배에서 6배 많은 사포닌이 들어있어서 면역력을 높이고 암을 예방합니다. 둘째,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셋째,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 흡수를 늦춰서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함량이 높아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항응고제, 특히 와파린을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K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통풍이 안 좋다는 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곱째, 두릅은 반드시 데쳐서 드시고 들기름, 달걀, 두부와 함께 먹으면 영양 흡수가 더 좋아집니다. 4월부터 5월까지 딱 2달만 먹을 수 있는 귀한 두릅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 드세요. 우리 몸은 계절에 맞는 음식을 먹을 때 가장 건강합니다. 봄에는 봄나물로 겨울 동안 쌓인 독소를 빼고 면역력을 높여야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마트나 시장에서 두릅을 고르실 때 팁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순이 너무 벌어지지 않고 오므린 것이 좋습니다. 둘째, 색깔이 선명한 연두색인 게 신선한 겁니다. 셋째, 줄기가 통통하고 단단한 게 좋습니다. 두릅을 사오셨으면 바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실 거면 키친타올에 싸서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 보관하시면 3일에서 4일 정도는 괜찮습니다. 혹시 두릅을 많이 사셨다면 데쳐서 냉동동 보관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릅을 깨끗이 씻어서 소금물에 30초 정도 데친 후 찬물에 헹궈서 물기를 꼭 짜줍니다. 그 다음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한 달 정도는 드실 수 있습니다. 두릅은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먹어온 전통 음식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의 지혜가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비싼 영양제나 건강식품 찾지 마시고 제철 음식을 잘 챙겨 드시는 게 가장 좋은 건강법입니다. 두릅 한 접시면 홍삼 한 뿌리보다 효능이 좋습니다. 게다가 가격도 훨씬 저렴하죠? 이 귀한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시고 친구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특히 만성 콩팥병이나 항응고제 복용하시는 분들께는 주의사항도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건강 정보는 정확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두릅 요리법이나 경험담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누면서 함께 건강해집시다.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철 음식의 효능부터 만성질환 관리법, 운동법, 영양 정보까지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해야 손주들과 오래 놀아줄 수 있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릅 한 접시로 건강을 지키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시장에 가서 두릅을 사오시고 집에서 데쳐서 들기름 넣은 초장에 찍어 드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홍삼 몇 뿌리 먹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건강관리는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릅도 한 번 먹는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봄철 내내 꾸준히 챙겨 드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 네 가지만 잘 지키시면 병원 갈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사는 게 진짜 복입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건강이 재산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으로 여러분의 건강 재산을 불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